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제가 지난번 영상을 올리고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잖아요. 일주일 지났죠. 정도도 아니고. 일주일은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누군가는 고생스러웠을 텐데, 그래도 분명 행복한 순간 혹은 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이제 타임라인 정리하려고 한 3번 정도 돌려봤거든요. 근데 보면서 얘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거를 계속 하고 싶긴 했는데 뭐 이렇다 하게 대본을 준비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내가 술래길 갔다 온 얘기를 해야겠다 라고만 생각하고 와서 제가 뭐 어디까지 얘기를 할지 아니면은 그 안에 있었던 일 중에 어떤 걸 얘기할지 그런 걸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던지다 보니까 뭐 빼먹은 얘기도 진짜 많고 그냥 막 이 얘기 했다가 갑자기 뭐 다른 얘기로 넘어가고 그런 적도 많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무슨 얘기를 할지를 모르니까 말은 계속 더듬고 지금도 더듬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땐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말 계속 더듬고 그리고 그날 유나는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이미 목이 쉰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 계속 얘기를 하니까 계속 목이 점점 쉬는 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목캔디도 먹고 오긴 했는데 뭐 괜찮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지만 뭐 완벽하게 만들려고 만약에 노력을 했으면은 아마 내년까지도 이 영상을 못 만들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 이렇게 긴 시간의 영상에서는 마음에 드는 구간보다 마음에 들지 않은 구간이 더 많이 나올 게 분명하고 방금처럼 이렇게 삑사리가 나면은 분명 처음부터 다시 가던지 그 부분만 잘라내고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걸 하면서 원하진 또 않아서 분명 처음부터 다시 가거나 아니면 이 부분 다 드러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처음부터 그리고 모든 순간이 다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그냥 하다 보면은 더 괜찮아질 거라 믿고서 그냥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저번에 올렸던 그 영상보다 분명 더 나은 점이 있을 거고 다음에 올릴 영상은 오늘 할 이 영상보다 더 나은 점이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막 녹음이나 녹화 버튼 누르면은 엄청 고장나요. 긴장을 엄청 하는지 뭔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런 것들을 그 소리나 영상으로 다 볼 수 있어서 지난 영상에는 그게 진짜 많이 막 이런저런 앞서 말했던 이유뿐만 아니라 그런 긴장까지 다 들어가다 보니까 더 횡설수설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긴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뭐 이마저도 계속 하다 보면은 분명 더 나은 순간이 찾아오겠죠. 아무튼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산티아고 얘기를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저번 주에 드렸던 얘기는 왜 산티아고를 갈 생각을 했는가, 순례길을 걸을 생각을 했는가, 그리고 비행기를 타가지고 마드리드로 간 얘기, 거기서 유심핀 부러지고 수화물은 못 찾고 갑자기 밖으로 나오고 그 상태로 이제 인터넷 안 되는 상태로 숙소 가고 밥 먹으러 한 1시간 정도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밥 먹으러 돌아다니고 결국 맥주 2잔 먹고 26시간 만에 숙소에서 자고 그랬던 얘기가 있었죠. 자, 이제 그러면은 마드리드 2번째 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를 표시해 놓으려고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집에 그 표시용 포스트잇이 없어서 저 꽃 모양 포스트잇이 있더라고요. 이런 포스트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표시를 좀 해놨어요. 제가 마드리드 이제 그 숙소에서 일어난 시간이 한 9시? 얼마 안 됐을 거예요. 한 8시 반에서 9시 정도 사이였는데 원래 제가 한국에서 세웠던 계획은 뭐였냐면 제가 이제 차마르틴역, 우리나라로 치면은
영등포 혹은 용산 약간 그런 느낌의 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마르틴역이 마드리드가 이렇게 있으면 차마르틴역에서 뭔가 전철을 타고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다른 지역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제 계획은 원래 차마르틴역에서 사리아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램페를 타고 가는 거였어요. 제가 막 이렇게 저렇게 정보를 찾아봤을 때는 야간 열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램페 야간 열차를 타고 그래서 저도 갈 생각이었는데 예약을 하려고 찾아보니까 제가 여행하는 그 기간에 맞는 야간 열차가 아예 없는 거예요. 다른 날짜에는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가는 그 일정 사이에는 야간 열차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약 가능한 시간대가 딱 하나, 2시에서 한 3시, 오후 2시, 3시 사이에 있었던 램페였어요. 그래서 그 램페를 예약을 하고 숙소 퇴실이 보통 빠르면 10시, 늦어도 12시잖아요. 그래서 좀 느지막하게 퇴실을 한 다음에 식사를 하고 이제 이 시간대 되는 기차를 타고서 사리아로 넘어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점심만 먹으면 뭐 1시간 정도 기다리면 되니까. 그래서 숙소 자체도 베고냐 역에서 제가 내렸잖아요. 여기가 차마르틴 역이랑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숙소 자체가 차마르틴 역이랑 먼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서 숙소를 잡아놨는데 너무 일찍 일어나 버린 거죠. 8시에서 9시 사이. 이 시간은 나가서 점심 먹는 시간이 아니라 아침 먹는 시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까지 조금 예상을 하고서 준비를 했던 게 뭐였냐면은 2시에서 3시에 차마르틴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사리아에 도착하면은 저녁 한 6시에서 7시 정도 될 거예요, 분명. 근데 이 시간에 가도 뭔가 동네에서 준비하고 숙소 체크인하고 밥 먹고 하면은 이제 바로 잘 시간이란 말이죠. 다음날 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만약에 일찍 일어나게 된다면은 순례자 여권을 마드리드에서 받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크레덴셜이라고 불리는 순례자 여권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장을 찍어가지고 스페인 산티아고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거를 제출을 하면은 증명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하시는 분들은 다 이 순례자 여권을 들고 다니세요. 이 순례자 여권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모든 곳이 아니라 정해진 성당 아니면은 알베르게 이런 곳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또 좀 더 의미를 부여를 해서 성당에서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찾아놨죠. 이거를 받을 수 있는 마드리드 성당이 어디 있는지.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이게 지도로 다 나와 있어가지고 거기서 체크를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9시 반에서 10시쯤에 숙소에서 나왔어요. 짐을 다 챙겨가지고 이 베고냐 역에서 또 전철을 타고 솔이라는 역으로 갔죠. 솔역 내렸을 때는 되게 좋았던 건 차가 다니는 길도 분명 있지만 차도보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넓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의 다 걸어 다녔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걸어 다니셔서 여기는 되게 이렇게 걸어도 광장 같은 문화가 좀 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가 전체적으로 좀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었어서 뭐 제가 잘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솔역에 내려가지고 제가 미리 찾아놨던 성당에 도착을 했어요. 되게 특이하게 느꼈었던 거는 보통 우리나라 성당을 가보면은 이렇게 누가 봐도 성당처럼 돼 있는 건물에 누가 봐도 여기까지가 성당의 부지다라는 표시가 돼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 주변에 이 성당 신자분들을 위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갔던 성당은 되게 특이하게 주변 건물들이랑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가로 쓰이는 건물 혹은 뭐 숙소 혹은 주택으로 쓰이는 건물들의 모양이랑 이 제가 갔던 성당의 모양이랑 생김새가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 형식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형식이 다 똑같은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엄청나게 큰 문이 있었다는 점 정도? 제가 생각을 했죠. 그 또 큰 문은
굳게 닫혀있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문이 아직 안 열었나? 아니면 다른 출입문이 있나 싶어가지고 건물을 끼고 한 2바퀴를 돌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말고는 특별하게 문이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문이 있는 곳은 있었지만 그냥 작은 뭔가 다른 사람의 거주지 같은 그런 문만 있어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죠. 근데 미니가 되게 쉽게 열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문이 잠겨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닫혀 있는 거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엄청 웅장했습니다. 그 성전에 있는 성물, 그림, 천장에 있는 그 벽화, 그리고 곳곳에 놓여져 있는 석상, 이런 것들이 저를 되게 압도했어요. 진짜 여긴 굉장히 성스러운 곳이구나 라는 느낌을 물씬 주는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뭔가 위압감을 느낀다기보다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성스러움에 압도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그냥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가볍게 기도를 드리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천천히 그 성당 내부를 한 바퀴 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주는 자유로움이 저를 뭔가 그 공간이 성스러움으로 압도되는 느낌을 주는데 어떤 힘을 좀 보탰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당에 들어가서 넉넉히 좀 바라보다가 이제 순례자 여권 받아야 되지 하고 찾았죠. 이 순례자 여권을 어디서 받아야 된다라고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어떤 사무실 같은 데가 분명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누가 봐도 저기 성당 관리하시는 분 같은 분이 저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저 순례자 여권 받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쫓아갔죠. 그래서 이 성당 내부에 있는 성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의자들이 있으면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들어갔어요. 사무실로 들어가서 바로 앉아가지고 그거 발급을 해주실 준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날에처럼 마찬가지로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이제 스페인어 못하고 그분께서도 영어도 못하고, 저도 뭐 영어 못하는 건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어제처럼 또 그 전날처럼 똑같이 소통을 했습니다. 어렵게 대화를 하고 또 번역기 켜놓고서 또 이제 필요한 얘기들을 하고, 근데 되게 친절하게 하나하나 해주셨어요. 제가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제가 말을 뭔가 복잡하게 이상하게 하더라도 차근히 다시 설명해 주시고 차근히 다시 들어주시고, 그거를 반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권도 드리고 해가지고 그분께서 직접 그 순례자 여권의 인적사항을 다 적어주시고 설명을 또 해주셨어요. 이 도장을 받는 거는 뭐 알베르게에서 받아도 되고, 뭐 바나 카페 또는 성당 이런 데서 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출발하냐고 묻길래 저 사리아에서부터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그 구간부터는 하루에 2개씩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여권을 받아 들고 이제 나오려는데, 이제 뒤편을 가리키시면서 저쪽에 기부를 좀 하고 가라,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솔직히 스페인에 와서 이렇게 마주친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직접적으로 대화를 뭔가 해본 사람은 전날에 갔었던 바에 있던 직원분, 그리고 오늘 만난 이 관리하시는 분, 이 전부였으니까 되게 저한테 이렇게 어쨌든 도움을 주신 거니까 그게 되게 감사하게 느껴졌죠. 그 감사한 마음과, 그리고 약간 좀 토속신앙 느낌도 있는데, 걷는 동안 좋은 사람을 또 만나게 해주시라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또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번 드리고서 가볍게 기부를 하고 나왔죠. 나오기 전에 또 비행기에서 되게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근데 또 기억이 잘 안 나서 한 번 더 핸드폰을 확인하긴 했는데, 그분들께 이제 무차스 그라시아스라고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말로 대단히 감사합니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분들의 친절함에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대단히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다시 거리로 나왔죠. 거리로 나왔을 때가 한 10시 반 정도 됐을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차마르틴 역까지 가는 시간도 있고 하지만 그 텀까지는 좀 긴 시간이 남았었잖아요. 그래서 아침도 안 먹었겠다, 점심 겸해서 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주변에 식당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는데 제가 햄버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마드리드에 파이브 가이즈가 있는 거예요. 그 소문으로만 듣던 파이브 가이즈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파이브 가이즈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구글 맵에도 이제 몇 시에 오픈을 한지 나오니까 시간을 확인을 했죠. 시간을 확인을 했더니 11시에 오픈을 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제가 10시 반에 나왔으니까 사실 파이브 가이즈까지 가더라도 30분이나 걸릴 거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뭐 할 게 있겠습니까? 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냥 프랜차이즈 햄버거집을, 심지어 스페인에는 뭐 여러 지점 있겠죠? 거기 솔역 주변에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2개인가 있었는데 그 유명 프랜차이즈를 전 오픈런을 했습니다. 가서 도착하니까 50분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가는 동안 좀 천천히 주변도 둘러보고 사진도 찍고 하면서 가긴 했지만 그래도 한 50분쯤 도착을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기다렸어요. 11시 되자마자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곳의 첫 손님이었죠, 그날에. 들어가니까 거기 직원분이 되게 활달하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대문자 2, 극강의 2인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신나서 걸어오시더니 주문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주문 받을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서 이제 고민을 했죠. 고민을 하고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포스기 이렇게 찍으면서 어디서 왔어? 왜 왔어? 이런 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길래 나 한국에서 왔어. 그러니까 마드리드에 한국 사람 진짜 많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드리드에서 한국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맞장구를 또 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도 한국 사람 진짜 많이 봤어. 여기도 한국 저기도 한국, 여기도 그냥 한국이 다 한국이던데 뭘 나 여기 그냥 한국인 줄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신나서 또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왜 왔냐길래 순례길 걸으러 왔다, 까미노 하러 왔다 이래 얘기를 하니까 까미노 잘 다녀와라 이런 얘기 하고서 이제 주문을 마치고 저한테 또 친절히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컵 미리 줄 테니까 저희 가서 음료수 마시고 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해줘서 음료수 마시면서 기다리니까 얼마 안 가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챙기고 이제 나왔죠. 나가려니까 조심히 잘 다녀오라면서 또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서 그 포장해온 파이브 가이즈들을 들고 저기 마요르 광장으로 갔습니다. 마요르 광장 그날은 평일이어서 그런지 그렇게 사람이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아침이어서 그럴 수도 있긴 했는데 마요르 광장에 이렇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한 두 군데 정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거기 사람들이 거의 앉아있는 편인데 마침 이렇게 좁은 자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가서 이제 여기 앉으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옆으로 비켜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또 앉았죠. 앉아가지고 파이브 가이즈 햄버거를 꺼냈는데 그 햄버거 밑에 이렇게 큰 종이봉투에 담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햄버거 밑에 감자튀김이 보통 저희가 맥도날드 이런 데 가면은 이런 종이봉투에다가 햄버거랑 뭐 음료랑 다 담아주잖아요. 보통 이런 감자튀김 컵 같은 데다가 감자튀김을 담고 이거를 여기 안에다 담아주기 마련인데 뭔가 봤을 때 느낌은 이 종이백에다가 아무것도 안 담긴 감자튀김 용기를 넣고 여기다가 감자튀김을 이렇게 집어넣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자튀김이 그냥 이거는 거의 한 4인분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양의 감자튀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감자튀김도 맛있으니까 또 좋아하니까 그냥 먹었죠. 이제 주변에 사람들 막 구경하면서 뭐 그 따뜻한 햇살을 맞고 있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거기서 이제 졸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림 그려주시는 분도 있고 뭐 사진 찍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경하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파이브 가이즈를 먹고 마요로 광장을 이제 빠져나왔죠. 시간이 아직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는 했는데 좀 더 돌아다닐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근데 마지막 날에 이제 숙소 마드리드에서 하루 자고 비행기를 타는 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비행기가 밤 비행기라서 그 시간에 텀이 또 남는 거예요. 그 시간에 관광을 해야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고 왔다 보니까 그날 어차피 관광하니까 오늘은 좀 아껴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차마르틴역으로 갔습니다. 오늘도 말을 막 하니까 목이 또 쉬기 시작하는군요. 아무튼 차마르틴역 가가지고 전철 내려서 이제 기차역까지 찾아가는 기차역까지 찾아가는 게 조금 복잡한 편이긴 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사람 많이 가는 곳으로 가면은 거기가 맞는 길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가는 곳 그냥 그대로 따라갔죠. 근데 누가 봐도 여기는 기차역이다 라고 대문짝만하게 적혀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로 그냥 들어갔더니 특이하게도 저희가 뭐 KTX 타거나 할 때는 수화물 검사를 따로 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수화물 검사를 하는 곳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거를 뭐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았는데 혹시나 몰라서 그냥 저는 하고 지나갔습니다. 수화물 검사를 하고 한 20분 정도 기다렸나? 하니까 이제 기차가 왔더라고요. 이 기차를 타러 갔죠. 이제 램페에 탑승을 하고서 이제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원래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제 옆자리에도 이제 어떤 분이 타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제 옆자리에 앉으시면서 저한테 이제 인사를 건네시는데 인사를 이제 받았죠. 저도 다 똑같이 인사를 해드렸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옆에 모르는 사람이 앉았다고 해서 말을 건다거나 대화를 한다거나 최소 인사를 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제 외국은 그게 보편화돼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뭐 제가 실제로 외국을 나가보진 않았으니까 그거를 현실에서 마주칠 일은 많이 없었는데 한국인으로서는 조금 편향된 말일 수도 있으니까 제 개인으로서 되게 조금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화를 이어나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어나갈 자신이 없는 걸 넘어서 이 사람이 저를 답답해할까봐 걱정을 하고 제 모습이 되게 우습게 보일까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사를 저도 똑같이 건네고 바로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그분도 뭔가 그냥 인사만 하려고 했던 걸 수도 있겠지만 그 의도를 이해하셨던 걸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대화하기 싫어하는구나 라는. 그래서 그분께서 넷플릭스를 켜서 보시더라고요. 아마 이런 모습 때문에 예전에 한국인은 조금 무뚝뚝하다라는 편견이 있었던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램페가 출발을 했습니다. 도시에서 벗어날수록 바깥 풍경은 진짜 아름다웠어요. 나무가 거의 없고 초원이 되게 많았고 풍력 발전기가 곳곳에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때 했던 생각이 제가 예전에 유로트럭을 되게 좋아했어요. 게임 유로트럭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핸들이랑 페달을 사가지고 그 게임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사람들한테 나는 유럽에서 트레일러 운전해봤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지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때 유로트럭 했을 때 들었던 생각이 아무리 시뮬레이터라 하더라도 확실히 현실을 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고속도로 주변에 초원이랑 풍력발전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스페인을 와보니까 현실 고증이 되게 잘 돼 있는 거더라고요. 진짜 초원이랑 풍력발전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뭐 이 모습이 반복되고 솔직히 이 모습도 터널 들어가면은 검정색밖에 안 보이고
그렇다고 제가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저장해서 온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또 이게 터널 같은 데 들어가거나 도시에서 멀어지니까 이게 데이터도 잘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눈 감고 자기, 아니면은 다른 사람 넷플릭스 보는 거 옆에서 훔쳐보기. 근데 두 번째 거는 제가 할 자신이 더 없으니까 잠자는 걸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자는 게 뭐 얼마나 편하겠어요, 사실. 그냥 눈 감았다가 뭐 얼마 안 가서 눈 뜨고 잠이 드는 줄 알았다가도 얕게 자고 또 다시 깨고, 그런 순간의 반복이었죠. 그나마도 앉아있는 것도 또 불편하니까 결국 뭐 잠깐 걷기라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다른 객실과 객실 사이에 있는 그 공간으로 좀 갔어요. 근데 가니까 거기 이제 표시가 있더라고요. 이쪽 길로 가면은 매점 칸이 있다 라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기차를 탈 때도 매점 칸을 가본 적이 없어요. 뭐 KTX를 탈 때도 마찬가지였고, 무궁화호나 새마을호 같은 걸 탔을 때도 매점 칸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무궁화호 타고 부산 가는 거는 진짜 꽤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때도 저는 계속 그냥 앉아서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잘 되니까 그래서 그랬던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매점칸에 갔죠. 매점칸에 가니까 이미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바에 계신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창가 쪽에 서 계신 분들도 있었고. 바 한쪽에 자리가 좀 남아 있어가지고 전 그 자리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콜라 하나를 달라고 하니까 금세 이렇게 꺼내 주시더라고요. 꺼내 주시는데 기차가 원래 되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뭔가 유영하듯이 콜라를 이렇게 꺼내고, 컵 이렇게 꺼내고, 거기다 얼음 이렇게 넣고, 레몬 넣고, 이렇게 테이블에 이렇게 놔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콜라를 받았죠. 저는 스페인어서 되게 좋았던 거는, 제가 그 전까지는 콜라를 뭐 어디서 먹든 간에 그냥 먹었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콜라를 주실 때 레몬이 있는 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콜라에 레몬을 넣어 먹는 게 처음이었는데 그 느낌이 되게 좋았습니다. 느낌이 좋았다기보다는 맛이 되게 좋았어요. 콜라의 맛 끝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레몬 맛이 진짜 맛있다라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한국 왔을 때도 저는 이제 콜라 바 같은 데 가서 콜라 주문하면은 레몬도 같이 좀 달라고 주실 수 있으면은 그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콜라를 마시면서 이제 창 밖을 보고 있는데, 아무리 비슷한 이미지라고 해도 여전히 아름다운 한 풍경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창문에 물방울이 팍 하고 튀더라고요. 전날에 날씨를 봤을 때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기는 했었는데 계속 안 오고, 심지어 날이 아침 내에 되게 맑았거든요. 구름도 거의 없었고 해가 되게 강렬하게 내리쬐는 날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비가 계속 조금 오더니 이제 확 하고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런 우산 없는데 이 생각하면서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또 이제 자다 깨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오우렌세 역에 도착했을 때였는데, 오우렌세 역이 한 여기쯤 있으면 마드리드가 한 여기 있고, 구분이 좀 안 가는데 아무튼 사리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사리아까지 가니까 좀 뭐 여기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뭔가 뭐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 왜냐하면 저만 빼고 막 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옆에 분도 제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도랑 그 전광판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면서 여기 오렌세 역이 맞는데, 이게
데이터가 잘 안 터지고 GPS가 조금 안 좋은 건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광판을 봤는데 거기도 오우렌세라고 돼 있는데 그럼 나는 기다리는 게 맞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자니 오우렌세 역에 이미 했고 사람들은 내리기 시작했고 저만 덩그러니 그 객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약간 불안하기는 했는데 그냥 여기는 원래 사람들이 좀 많이 내리는 곳인가 보다. 이쪽 지역에서는 뭔가 교통이 좀 발달된 곳이거나 아니면은 좀 산업이 발달된 곳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더니 기관사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내려라, 왜 안 내리냐. 저는 사리아 가는데요? 하니까 내리라고. 전 사리아 가는데? 반복인 거예요. 기관사님이 답답하셨는지 한숨을 쉬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내렸죠. 내리면 뭐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서 내려가지고 이제 플랫폼에 있는 전광판을 계속 봤습니다. 보는데 사리아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왜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럼 출구에 가서 직원분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출구로 나갔습니다. 되게 불안해하면서 갔어요. 그때 가면서 내내 했던 생각이 뭐지? 내가 기차를 잘못 탔나? 근데 그때 QR 찍었는데 QR 찍고 이거 표 찍고 들어왔는데 그리고 여기 사리아까지 지나가는 길이 분명 맞는데 기차가 여기서 기차를 갈아타야 되나?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이게 뭔가 있나? 아니 여기가 사리아인가? 사리아가 아니면은 여기서 숙소를 또 잡아야 되나? 나 내일 사리아에서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내일 사리아를 가게 된다면 내일 모레 출발을 해야 되나? 일정을 다시 짜야 되나? 하루는 대중교통을 타고 넘어가야 되나? 이 생각을 계속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하면서 일단 나갔죠. 결국 여기 플랫폼이 이렇게 있고 기차가 이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치면은 여기서 이제 지하로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계단 끝에 어떤 여성분이 저한테 사리아? 왜 이러는 거예요. 저 사리아 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가서 제일 앞에 있는 버스 타면 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에? 버스 타라고? 생각하면서 갔죠. 근데 가니까 우리나라 버스터미널처럼 버스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제일 앞에 있는 버스의 앞면에 보니까 루고라고 돼 있더라고요. 오우렌세에서 루고까지. 루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루고가 맞을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또 직원분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여쭤봤죠. 이거 사리아 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되게 밝은 표정으로 사리아 간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거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에 타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채우고 있었어요. 당연스럽게도. 그리고 제 옆자리에 앉으셨던 분도 저 끝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에 남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표를 다시 확인을 했죠. 확인을 하니까 그 티켓 하단 부분에 적혀 있는 거예요. 사리아 가는 사람은 오우렌세에 내려가지고 루고행 버스를 갈아타야 된다. 버스를 갈아타야 된다. 다 알려줬는데 제가 제대로 확인 안 해가지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다행히도 뭔가 숙소를 다시 예약하거나 아니면 일정을 바꾸거나 그런 걱정 없이 예정대로 사리아로 가게 됐습니다. 사리아까지 가는 데는 똑같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거의 한 2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2시간 걸려가지고 사리아에 도착하니까 여전히 좀 비가 내리고 있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슬비가 내리는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은 뭐 우비를 꺼낼 필요까지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왔죠.
그래서 거기서 지도를 한번 더 찾아가지고 제가 예약한 숙소까지의 길을 한번 확인을 하고 거기로 이제 걸어갔습니다. 동네는 되게 조용했어요. 그냥 우리나라 시골 동네 읍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뭐 다른 점이 있다라면은 바닥이 거의 뭐 돌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뭐 아스팔트도 있긴 했지만 인도나 이런 곳들은 뭐 돌로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뭐 그런 점 말고는 우리나라의 읍내랑 되게 비슷했습니다. 낮은 건물들이 많고 조용하고 간혹 보이는 이 시민분들도 뭐 어르신이거나 그런 분들이었고, 차도 어쩌다 한두 대 보는 정도였어요. 아무래도 말을 좀 천천히 하는 게 좋겠죠. 이게 목이 금방 갑니다. 제가 이게 말하는 게 제대로 잡혀있지가 않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사리아에서 와가지고 이제 걸어서 숙소로 갔습니다. 숙소에 가니까 그 숙소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앞마당이 이렇게 있는데, 앞마당에 들어가니까 여기 창문이 또 있었거든요. 숙소 창문에 어떤 중년 남성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거기 사장님이었던 거죠. 들어가서 이제 체크인 하는데 거기 이제 사진에 막 제주도 사진 있고 막 도라르방 있고 그런 거, 그래서 여기 한국 아니냐고, 저도 한국에서 왔다 막 이러면서 막 아는 척 한번 해주고, 그 사장님은 되게 친절했습니다. 여권 받고서 체크인 해주시고 순례자 여권에도 도장 찍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순례자 여권 받을 때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알려주셨어요. 하루에 2번 받아야 된다. 그리고 뭐 알베르게, 바, 성당 이런 데서 받을 수 있다. 이 정보들을 한 번 더 알려주시고, 그리고 여기 다리 넘어가서 보면은 다 여기 식당 길이다. 밥 먹을 때 거기 가서 먹으면 된다라고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가 묵을 숙소 방을 안내를 해주셨는데, 거기가 뭐 게스트하우스나 뭐 그런 느낌이기는 하지만 호텔이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립 알베르게였어요. 알베르게가 이제 공립 알베르게랑 사립 알베르게로 나뉘는데, 첫날에 이제 출발하기 전날이잖아요. 그래서 정비를 조금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사립 알베르게를 예약을 했습니다. 알베르게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는 저렴하다는 데 좀 있는 것 같아요. 공립 알베르게는 보통 8유로, 사립 알베르게는 보통 도미토리 가면은 12유로, 그리고 뭐 1인실 이런 데 가면 16유로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숙소에서 16유로면은 진짜 저렴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공립 알베르게 같은 경우에는 수건이나 이런 것들을 안 주는데 가끔 주는 곳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도 보통 타월을 돈 주고 대여하는 형식이어서 이런 데 가면은 수건을 기본적으로 주는 곳도 있으니까 사실 그 8유로에 붙는 거 생각하면은 얼추 비슷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립 알베르게로 예약을 했습니다. 전날이니까 이제 정비도 한번 하고 충전할 것도 좀 다 충전해놓고 짐도 한번 다 다시 정리를 하고, 그래서 들어가서 안내 받고 들어가서 일단 충전 물려놓고 밥 먹으러 가야겠다. 저녁 시간이었으니까 6시, 7시 됐으니까 밥 먹으러 가야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거리로 나서니까 알려주신 대로 갔죠. 그 다리를 건너가지고 강가가 있어요. 거기가 강가에 있는 다리를 건너서 여기 강이 이렇게 흐르면은 여기 다리를 건너서 여기 식당가들이 이렇게 즐비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가 되게 좋았던 게, 제가 또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 마비노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여기 스페인은 어디를 가도 약간 마비노기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바닥 막 돌 이렇게 돼 있고 가로등도 그냥 그 느낌 자체가 되게 마비노기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예쁘다 하면서 이제 식당에 모파나 메뉴판들이 다 밖에 나와 있어가지고 모파나 이렇게 보면서 제일 만만한 데로 들어갔죠. 아무래도 돈을 절약하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이제 관광으로 온 게 아니니까 왔을 때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순례를 하러 온 거고, 그 순례를 하는 동안에는 어떤 요소들일지라도 압박감 없이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렴한 데로 좀 무난해 보이는 데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먹었던 게 메뉴판을 받았는데, 한쪽에 아무래도 여기가 순례자분들이 많이 지나다니시는 곳이기도 하다 보니까 한쪽에는 스페인어, 한쪽에는 영어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영어를 보면서 이제 넘버 4라고 돼 있는 메뉴를 시켰습니다. 그 메뉴에는 계란, 뭐 베이컨, 빵 이렇게 좀 디시 하나 나오는 메뉴였는데 그거 하나랑 맥주 하나 시켜서 먹고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막 엄청 별미의 맛은 아니었어요. 빵은 좀 질기고 베이컨은 당연히 좀 짜고 무엇보다 바 자리에 앉았는데 책상이 되게 끈적끈적했습니다. 근데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먹고 나왔어요. 뭐 한 끼 저렴하게 깔끔하게 먹었다 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어느새 해가 넘어가 있더라고요. 가로등도 불이 들어와 있고 이제 좀 돌아서 거리로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퇴근할 시간이 됐다 보니 차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차들이 길이 또 좁으니까 차들이 줄을 이렇게 서 있었어요. 또 스페인 갔을 때 되게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클락션 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서 있으면은 어떤 차든지 일단 멈추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차가 이렇게 밀려 있더라도 클락션을 울리지 않고요. 그 모습을 보고서 되게 내가 운전을 할 때도 저런 모습으로 운전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거리를 돌아다닐 생각으로 좀 걸어 다녔죠. 그리고 그때까지 물을 못 먹었어서 물을 좀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보이는 슈퍼?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은 마트에 가깝죠. 마트에 가까운데 청평이나 가평 이런 데 가면은 그런 마트 있잖아요. 뭐 하나로 마트라든지 아니면은 너 여기서 얼마 이상 사면 우리가 픽업해 줄게 하는 그런 좀 중형 마트? 1층만 있는 그런 마트가 있어가지고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물을 사는데 제가 한국에서 찾아봤을 때는 물이 두 종류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뭔가 이 함유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불순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많은 게 있고 그게 적은 게 있다고 했어요. 근데 물갈이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적은 물을 골라서 먹는 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물갈이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니까 그거를 사야겠다 하고 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그냥 함유물이 뭔가 많은 물을 사 먹었습니다. 근데 뭐 그 물을 계속 먹었는데 다행히도 물갈이는 또 안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죠. 그 물 마시면서 이제 또 돌아다니는데 바 같은 데도 이제 사람이 많고 바버샵에서도 머리를 자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의 일상을 좀 많이 봤습니다.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한 8시, 9시 정도 돼가지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씻고 가방을 다 꺼내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현금을 가져온 것도 힙색에 넣어놓을 거 조금 빼놓고 그리고 얼마는 백팩에 넣어놓고 안쪽에 넣어놓고 분류를 다시 해놓고 제가 뭐 캐리어 같은 걸 끌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백팩 하나 그리고 힙색 하나 그 카메라 가방 정도 하나만 이렇게 들고 갔다 보니까 이게 옷 한 번 갈아입거나 샤워해가지고 옷 갈아입거나 아니면 물건을 꺼내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뭐 잘옷도 있잖아요. 잘 때 입을 옷 그런 것도 막 꺼내고 하다 보니까 오늘 입을 옷 막 넣어놓고 가장 안쪽에 하다 보니까 가방을 결국 다 물건을 다 꺼내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백팩을 아무래도 쓰다 보면은 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모든 짐들을 넣어야 돼서 이게 구겨 넣지도 못하고 잘 정리해서 넣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입었던 옷은 가장 안쪽으로, 입을 옷은 바깥쪽으로 그거를 이제 순환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기는 했지만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번거로움은 이렇게 하면서 뭐 가지고 있는 물건들 한 번 더 체크하고 잃어버린 거 없는지 한 번 더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그날은 잠에 듭니다. 오늘 스페인 산티아고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거의 한 30분 정도 떠든 것 같은데 이게 말하는 법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연습을 하고 공부를 좀 해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는 이런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긴장을 해서 그런지 혼자 얘기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목이 되게 금방 쉬네요. 아니면 물을 좀 많이 먹어야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정말 라디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개인 방송 조금 길게 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뭐 선생님들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아무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다음 산티아고 얘기. 다음 산티아고 때는 이제 사리아에서 출발할 겁니다. 드디어 첫 순례가 시작을 하는 거죠. 어쩌면은 산티아고 얘기가 다 끝나기 전에, 이 시리즈가 끝나기 전에 다른 얘기를 좀 들고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들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있으면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상태로, 좀 더 발전된 목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했던 이 얘기도 제가 또 다시 들어보면 얘 또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느껴질 것 같기는 한데 다음에는 좀 더 정리된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겠죠. 그 제일 정리된 얘기는 블로그에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있으시다면 블로그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침에 들으시는 분들은 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일상의 백색 소음으로 틀어주시는 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됐길 바라고 지금 주무시는 분들은 좋은 밤, 좋은 꿈 아니면은 꿈도 꾸지 않는 그런 깊은 잠을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더 좋은 잠을 잘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럼 전 다음 얘기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